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향방을 결정할 새로운 인물이 국토부에 왔습니다. 다들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지,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새로운 인물의 과거를 한번 쭉 훑어보면서 앞으로의 주택정책 방향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바로 김이탁 신임 국토교통부 제1차관입니다. 이름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과연 어떤 인물일까요? 그리고 그의 임명은 우리 주택시장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보죠. 자,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지 알려면 먼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이력을 보면 딱 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바로 정통관료. 그러니까 선거로 뽑힌 정치인이 아니고요. 거의 30년 동안 이 분야에서만 전문성을 쭉 쌓아온 그야말로 엘리트 공무원이라는 거죠. 괜히 주택통이라는 별명이 붙은 게 아니에요. 경력을 한번 보세요. 정말 주택, 도시 분야의 핵심이란 핵심은 다 거쳤습니다. 주택 공급을 총괄하는 과장부터 시작해서 도시재생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 단장, 심지어는 대통령 바로 옆에서 국토교통정책을 조언하는 비서관까지. 현장 실무부터 정책 기획까지 정말 안 해본 게 없는 사람이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사람의 정책 철학, 그 핵심을 알려면 과거에 그가 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2019년에 그가 했던 인터뷰에서 아주 인상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도시재생은 100년 지대계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당장 눈앞의 성과에 급급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100년을 내다보는 긴 호흡으로 도시정책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의 전략적인 관점이 딱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의 대표작은 바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존의 개발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정부가 위에서부터 계획을 다 짜서 자, 이렇게 하세요 하고 내려보내는 이른바 하향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도시재생 뉴딜은 주민들이 직접 계획에 참여하고 의견을 내는 상향식 모델을 도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김이탁 차관의 스타일을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과 소통하고 협력해서 그 지역 공동체를 밑바닥부터 탄탄하게 다시 세우는 것. 이게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중요해집니다. 자, 그런 과거를 가진 그가 이제 현재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마주한 새로운 임무는요. 과거와는 정반대의 가치, 바로 속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차관으로 취임하면서 한 첫 연설을 보면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게 느껴집니다. 대놓고 국민 눈높이, 신뢰 이런 단어를 썼어요. 한마디로 이제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내는 데에 집중하겠다. 이런 강력한 신호를 보낸 거죠.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미션들을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주택 공급 대책 속도감 있게 추진해라. 그리고 LH 개혁 반드시 완수해라. 침체된 건설 경기도 살려내라. 전부 다 빨리 확실하게 결과를 내라는 주문이죠. 바로 이 지점이 그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과거에 100년을 내다보며 주민 참여를 강조했던 그가 이제는 속도와 공급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거죠. 이 느리고 신중했던 과거의 철학과 빠르고 과감해야 하는 현재의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이게 앞으로 그의 정책을 가를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경험이 지금 이 시급한 문제들을 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 연결고리는 꽤 뚜렷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규모 주택 공급을 하려면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바로 지역 주민들의 반대죠. 그런데 김 차관은 과거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경험을 아주 풍부하게 쌓았습니다. 바로 이 경험이 공급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비장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취임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낡은 도시를 그냥 아파트만 빽빽하게 짓는 게 아니라 주거, 교육, 문화가 어우러진 활기찬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단순히 집만만이 짓는 공급과 삶의 질을 높이는 재생을 별개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앞으로 우리 주택시장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네는 어떻게 바뀔까요?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아마 하이브리드, 즉 혼합형 정책이 나올 겁니다. 주택 공급에는 분명 속도를 낼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과거 도시재생 경험을 살려서 사업의 질과 주민과의 소통도 놓치지 않으려 할 겁니다. 특히 구도심 재개발 같은 사업에서 이런 특징이 두드러지겠죠. 무작정 밀어붙이기보다는 좀 더 세심한 접근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이것 하나입니다. 100년 단위로 생각하던 장기 전략가가 100일 안에 답을 내야 하는 단기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는 인내심 있는 설계자에서 위기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변신할 수 있을까요? 그 결과가 바로 앞으로의 우리 부동산 시장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